안녕하십니까, 린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주가는 상승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 랜딩 가능한가?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주가는 무조건 반등합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과정은 어떨지 한번 봐야겠죠.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인플레이션이란 게 도대체 뭐길래 이 난리를 치는가? 자, 인플레이션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과 공급 견인 인플레이션, 그리고 임금 상승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란 경기가 호황일 때, 공급보다 수요가 너무 증가를 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 요게 이전에 수요라면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 가격이 증가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컨트롤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냥 기준금리 살짝 높여서 수요만 살짝 꺾어주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줄어들게 됩니다. 물가가 잡힌다는 얘기죠. 문제는 이겁니다. 공급 견인 인플레이션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 전쟁이나 뭔가 다른 이유를 통해서 공급이 감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원자재의 공급이 감소가 된다든지 뭔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생산이 감소하게 되면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는 겁니다. 수요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생산이 줄어든다,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증가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임금 상승 인플레이션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촉발이 되고요. 물가가 올라서 노동자들이 임금 협상을 할 때 임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 비용이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이를 제품 가격에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물가가 오르게 되고 노동자들은 또 다시 임금 인상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감소시킬 수 있는가? 증가된 수요에 맞게 공급을 늘리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근데 지금 상황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 터지고 있고, 사우디에서는 원유 생산을 감산하겠다 얘기하고 있고, 중국은 봉쇄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거기에 더불어서 탈세계화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오던 중국이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으로 생산을 더 이상 제대로 못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중국에게 더 이상 그런 고부가 가치를 가진 생산 기지를 주지 않습니다. 지금 다시 미국 내로 리쇼어링이라고 하죠. 미국 내로 다시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급적인 부분을 완화시킬 수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공급이 제한이 되어 있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수요를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테이퍼링, 금리 인상, 양적 긴축이죠. 테이퍼링은 연준이 채권을 사주는 행위를 점점점 줄인다는 얘기고요. 금리 인상은 미국 내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겠다는 거고, 양적 긴축은 채권을 오히려 만기 채권을 더 이상 발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속 시중에 나와 있는 돈을 빨아들인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임금 인상 인플레이션은 앞에 두 가지 방법으로 인플레이션을 감소시키면 자연스럽게 같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치적인 이유, 뭐 기타 다른 이유로 공급을 늘리지 못해서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의 소비 욕구를 줄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얘기해 볼게요. 자, 금리 인상을 합니다. 금리 인상을 하면 대출 이자가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소비자들은 빚을 내서 물건을 구매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은행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축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지금 당장 차를 바꾸고 싶어요. 제가 자동차를 새 차를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출 이자가 너무 비싸요. 지금 빚을 내서 사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차는 지금 있는 차 조금 더 타다가 대출 이자가 좀 줄어들면 그때 차를 바꾸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어디에 돈을 쓸 게 아니라 은행에 넣어 놓으면 이자를 많이 주니까 은행에 돈을 넣어야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의 소비 욕구가 감소하게 되겠죠. 이러면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물건의 가격이 점점 하락할 거라는 기대감이 증가하게 되겠죠. 지금 100만 원 하는 물건이 몇 달 후에 80만 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나중에 사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러면 소비자들이 기업에서 만든 물건을 사주질 않아요. 소비 욕구가 감소되니까. 그러면 기업의 매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기업의 매출이 감소하면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겠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점점 기업은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기업의 주가는 무엇을 따라갑니까? 기업의 실적을 따라가고 기업의 향후 가이던스를 보고 그것을 선반영해서 주가가 움직이죠.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하락하는 겁니다. 자, 과거 물가 상승률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렇게 회색 음영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경기 침체 시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물가가 하락을 하는 그 타이밍에 경기 침체가 나타납니다. 물론 연착륙이라고 하죠. 소프트 랜딩이 있었던 시기도 있습니다. 그쵸? 그 시기가 1995년 그리고 2015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물가 상승률을 보시면 2.5% 내외입니다. 2%에서 2.5% 내외예요. 이건 뭐다? 지금 연준이 얘기하고 있는 목표 물가 상승률이 2%대잖아요. 이때는 용인해도 될 만큼의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이때는 그거보다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여지없이 경기 침체가 오면서 물가가 잡혔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월이 고백을 했죠. 연착륙, 소프트 랜딩. 자, 경기 침체 없이 물가가 잡히는 걸 얘기하는 건데 9월 달만 해도 연착륙 가능성이 낮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자, 4일 전 최근 뉴스죠. 미국 경제 연착륙 어렵다. 가능성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지금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금요일 날 이런 뉴스가 떴었습니다.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 기대에 위안화 급등. 네. 이러면서 증시를 끌어올렸어요. 제로 코로나, 그 다음에 고용 보고서 이런 것들이 약간 괜찮아지겠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증시를 끌어올렸단 말이죠. 근데 오늘 나온 뉴스를 한번 보시면 중국 정부 제로 코로나 완화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다. 네.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봉쇄 조치를 당분간 완화할 생각이 없다 라고 질러버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기대감으로 올랐던 이런 증시는
다시 내려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자, 첫 번째로 현금화하는 방법이 있겠죠. 11월 2일 기준으로 일주일간 현금화된 금액이 62빌리언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현금화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채권을 분할 매수. 저도 약간 뷰가 바뀌고 있는데 아직은 약간 이르다라는 느낌이 와요. 기준금리 상한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예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조금만 지켜보고 철저히 분할 매수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동결이 되면 유동성이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채권 가격이 거기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그리고 경기 방어주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권도 싫다, 현금화도 싫다, 나는 무조건 주식을 들고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거 추천드려야겠죠. 자, 경기 침체 시에도 실적이 꾸준할 기업들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스타벅스가 있겠죠. 스타벅스가 금요일날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커피 소비를 줄이지 않았고, 그리고 가격이 비싼 제품을 많이 사 먹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이런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인데다가, 그리고 꾸준히 사람들이 소비할 만한 제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일수록 지금 경기 침체기에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물 시장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요거 약간 집중해서 좀 보셔야 됩니다. 금요일 날 선물 시장에서 금이 3%가 상승하고 은이 7%가 상승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이 금 가격이고 오른쪽이 은 가격입니다. 차트 보시면 금 같은 경우는 최근 트리플 바닥을 찍고 강하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은 같은 경우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죠. 지금 오히려 저점을 높이면서 7%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 현물 시장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내 자산의 가치를 이대로 지키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큰 겁니다. 뭔가 엄청난 이익을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가진 이 자산의 가치를, 금의 가치와 은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그냥 내 자산의 규모를 이대로 지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자산의 가치가 어딘가에 들어가 있으면 하락할 가능성이 너무 높으니 내 자산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금과 은에 잠시 피해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인플레이션이 해소되면 주가는 100% 확률로 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인플레이션이 해소되는 과정은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는 경우 굉장히 고통스럽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조금만 해소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익을 얻는 게 아니라 지금은 내 자산의 가치를 지키는데 집중하셔야 되는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